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이다슬입니다. 총 3시간에 걸쳐 혈액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그리고 혈액암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조혈모 세포이식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발골수종, 정말 이름도 어렵고 생소한 병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다발골수종, 어떤 병인가요? 대표적인 고령화와 관련된 혈액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데이터를 보면 국내 데이터 기준으로 여러 혈액암 중에서, 그리고 다른 고형암을 포함해서 최근 20년간 가장 많이 늘은 혈액암, 혹은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은 종류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형질세포라고요.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이 형질세포가 암으로 변한 그런 혈액암이 되겠습니다. 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이 발병이 많아지는 원인일까요? 혹시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발골수종은 예전에는 진단을 잘 못했던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의학적으로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진단을 더 잘 하게 되어서 또 그 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나 혈액암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발골수종이 생긴다고는 여러 전문가들이 확실히 하고 있는데, 백혈병처럼 이를테면 방사선이다, 혹은 유해 물질이다, 이렇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한데, 환경적인 영향인 것은 맞는데 정확히 방사선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증상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질병일까요?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빈혈이 생기거나, 혹은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뼈가 아프다, 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빈혈이 있기 때문에 역시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로감이 생기고 삭신 쑤시는 건 일반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병 때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검사하고 다발골수종으로 결국 확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진단을 받고자 병원에 찾아오면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네, 다발골수종은 혈액에 암세포가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를 혈액에 남기는 그런 아주 의학적으로는 흥미로운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질세포라는 암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이상한 항체들을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에 혈액에서 이상한 항체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면 다발골수종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결국은 역시 골수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방식도 골수와 관련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백혈병처럼 역시 항암 치료가 기반이 되고요. 이 다발골수종에는 좀 독특하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핵심은 나의 세포를 나에게 다시 넣어주는 것보다는요, 강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나의 조혈모세포를 모아서 보관을 해두었다가 강한 항암제를 투약해서 암세포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아놓았던 조혈모세포를 다시 몸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좀 비웠다가 꺼내놨던 걸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독특하네요.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방식은 다발골수종 혈액암에서만 활용이 되는 치료 방식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발골수종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악성 림프종에서도 일부 경우에 잘 활용하면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성 림프종 말씀을 해주셔서 퍼뜩 기억이 난 게,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자 또 치료의 방식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다발골수종도 혹시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요, 다발골수종으로 명확히 진단을 받으면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발골수종의 경우는 이제 다발골수종이 생기기 직전 단계를 저희가 검진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이 생기기 직전,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형질세포가 이미 비정상 세포가 되어서 이상한 항체들을 자꾸 피에다가 만들고 있는 그런 증거는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다발골수종이라고 엄밀히는 부르지는 않지만 향후에 다발골수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고령의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항암 치료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실 때 항암 치료는 힘들기만 하고 암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조금 주겠지만 내 사는 게 더 나빠질 거다라는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데요. 다발골수종은 사실은 최근 신약 항암제가 가장 많이 개발된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작용이 적게 투약을 받아서 암을 좋게 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다발골수종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다발골수종의 5년 생존율도 궁금해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환자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다발골수종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5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하는데 아직 현대 기술로는 완치율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대다수의 이 혈액암들이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과 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교적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생존 기간이 연 단위이다 보니까요. 환자분들께서 나중에 재발하거나 불응성이 되었을 때는 신약이 개발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따라서 진단 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치료 방법으로 이후에는 또 치료를 받으셔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생존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되어 가는 암이 다발골수종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발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혈액암은 재발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다발골수종은 재발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재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1년 혹은 2년 뒤에 재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발골수종은 5년 뒤에 재발하거나 7년 뒤에 재발하거나 이런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재발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랫동안 이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재발했을 때는 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액암 중 대표적인 백혈병 그리고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조혈모 세포이식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느껴져요. 이 조혈모 세포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자가 조혈모 세포이식이랑 타인 이런 공여자에게서 받는 조혈모 세포이식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항암 치료를 강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혹은 타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부르는 내가 아닌 남으로부터 받는 치료는 이식요법은 면역 치료가 기본 개념입니다. 남의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나의 암세포를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둘 사이의 치료 이후에도 차이가 좀 있나요? 사실은 다발골수종처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질환이 있는가 하면 백혈병처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각기 다른 부작용 그리고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혹시 동종 이식, 그러니까 타인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는 경우에 공여자가 내 핏줄
네, 뭐 형제나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도 될지요?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 가장 좋은 공여자는 나와 면역형이 일치하는 형제다라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가장 좋은 공여자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잘 알고 계시는 제대혈에서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형제 간에 서로 맞지는 않지만 반만 맞는 상태에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식의 기법들이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가장 좋은 공여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던 면역형이 일치하는 형제 공여자의 이식에 그 성적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제나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공여가 좀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메로 도너 프로그램이라고 KMDP라고 해서요. 공여자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본인의 이제 기증 의사를 표현한 어떤 그 공여자들의 정보를 모아두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KMDP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포텐셜한 공여자들과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저희가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KMDP로부터 공여자를 찾아서 이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조혈모 세포 이식에도 부작용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식을 하기 위해서 병든 나의 세포를 밀어내기 위해서 항암제 혹은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면역이 비교적 일치하거나 혹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지만, 역시 남은 남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꼭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가 자기 스스로 이제 환자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숙주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독특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혈액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었는데 교수님 말씀 덕분에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항암 치료 중이거나 혈액암에 걸려있는 뭐 환자 아니면 가족분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요? 네, 혈액암은 이제 비교적 약물이 많이 발전하고 신약 개발도 많이 되었지만 치료 과정이 비교적 험난하고 환자분들이 견디시기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고난이 있는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액암을 치료할 때는 완치 혹은 최소한 굉장히 오랜 기간에 병이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치료 과정을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고되더라도 이 고비만 넘으면 성공적인 그 투병 이후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의료진을 믿고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혈액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참 힘든 질병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믿고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환자, 환우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슬,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톡톡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